제2의 계몽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순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탈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 생태적 사고 당연히 다 중요하고 뭐 그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의 제2의 계몽이 갖는 그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계몽이라는 표현들은 왠지 그 계몽주의가 그랬듯이 특정 개인이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활 태도를 바꾸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이게 현재 인류세에 우리가 처한 곤경, 그 표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처를 해도 최소한 100년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시기 동안 우리가 같이 그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곤경에 처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어떤 각성, 계몽으로는 그 놓치게 되거나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덜 강조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개인이 뭐 쓰레기 사용량을 좀 줄이고 전기를 좀 더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볼 때, 뭐 IPCC 보고서도 그렇고 수많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볼 때 전혀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여도 불가능하죠.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 그냥 0으로 줄이고 앞으로 계속 배출 안 해도 인류세의 기후 위기는 옵니다. 그 양상이 그 어느 정도 심한지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냐면 여태까지 축적된 것들이 이미 상당한 부분은 교란시켜 놨고, 사실은 어때야 되냐면 현재 살아있는 세대들이 미래 세대가 정말 끔찍한, 정말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지구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몽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그게 계몽만 가지고 당연히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 정치인들은 임기제죠.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이제 선출하는데 지금 누구나 다 동의하는 연금 개혁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아까 박봉수님 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스틱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정치제도 내에서 가능할 것인가. 참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나 인류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저도 사실은 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1차적으로 대답하는 답은 이제 지구 생태계의 회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어야 그때부터 아마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항상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이런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 가지고 지구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단계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초간빙기라고 부르는, 과거에 260만 년 동안 빙기 간빙기가 뭐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빙기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한 거는 순전히 이제 자연적인 그 현상에 의해서 변화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차라리 빙기가 낫다는 거죠. 빙기는 왜냐하면 과거에서 그런 그 뭔가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빙기가 다시 올 경우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간빙기에서 더 온도가 올라가는 초간빙기로 간 거는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초간빙기라는 새로운 단계로 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과학 기술이 결국은 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우리가
그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초간빙기로 넘어가는 그런 불운한 상황에 그 접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일부 선진국의 부유한 사람들은 뭐 과학기술이나 AI 등으로 무장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인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은 다 파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게 살아남은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탈성장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그래서 그걸 미리 이제 진지하게 논할 때가 됐다. 이제는 좀 성장을 덜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함께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다는 얘기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한번 인류세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마무리 좀 지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번역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네. 인류세 그 여러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그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햄릿의 그 발언인데 햄릿의 그 이제 그 뭐 to be or not to be 뭐 이런 그 존재론적인 그 실존적인 어떤 고민과 함께 그 햄릿이 이런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용입니다. 호레이쇼,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의 철학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그 철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세상이었고 그때야말로 정말 홀로세의 그 세상이었고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렵고 그리고 예측한다고 해도 누구 말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더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은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 못 보고 이제 그냥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정말 끌고 안고 살 그런 미래 세대의 그러니까 정말 실존적인 그 고민 이런 것들에 더 귀 기울이는 기회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 그 논의 주제가 인류세잖아요. 그래서 인류세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인류세란 말을 들었을 때 아니 홀로세가 있는데 웬 인류세라는 새로운 말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류세 이거는 정말 필요한 용어다. 이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가 이제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더 살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막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구 온난화도 문제지만 생태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 전반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인류세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세가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뭔가 전해줄 내용들이 많은 용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인류세라는 말을 좀 더 대중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 있고 그거를 인류세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게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인류가 절대절명의 문제를 내가 받으면 55분 동안은 내가 이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을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인류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가? 근데 그 답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 공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